네, 안녕하세요. 고품격 여자농구 전문 방송을 꿈꾸는 유튜버 우크 블나기아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아시아 쿼터 드래프트의 리뷰에 이어서 왜 이상범 감독은 2라운드에서 지명 포기를 선택했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바로 그 문제의 장면이죠. 2라운드에서 하나은행은 드래프트 지명을 포기했습니다. 이시다 유즈키 선수가 하나은행으로 리턴할 수 있을까? 많은 이시다 유즈키의 삼촌 팬들과 선수 본인이 두근두근 하던 찰나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었죠. 많은 삼촌 팬들의 분노의 댓글이 유튜브에서는 달렸고, 그렇지만 이 아쉬움을 뒤로한 채 그렇게 드래프트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상범 감독은 2라운드에서 선수를 지명하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하나은행의 가드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가드진이 약하기 때문에 가드를 한 명이라도 더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하나은행 내부에서는 어차피 우리의 가드진은 약하니까 아시아 쿼터 2라운드에서 뽑는다고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포워드 농구의 전략을 취하겠다라는 스탠스였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서는 센터 포지션이지만 포워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양인영과 진한 트윈타워가 있고, 노련한 김정은 선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바스켓 센스가 좋은 사키까지 있다면 포인트 가드의 부재를 어느 정도 포워드들의 분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섰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뽑을 만한 선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건 저는 좀 핑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기 때문인데요. 반은 맞는다라는 기준은 지난해에도 지명을 포기한 팀이 있었고, 사실 2라운드 후반부에는 그렇게 뽑을 만한 선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은 틀린 변명에 가깝다고 보는 이유는 애초에 하나은행은 2라운드에서 선수를 뽑을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이상범 감독의 판단 기준 옳을까요, 틀릴까요? 솔직히 저는 마이크 타이슨의 한마디로 제 느낌을 가름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단, 예, 그 말 맞고요. 사실 KBL에서 우승까지 한 감독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돈 아끼자 라는 생각으로 2라운드에 선수를 지명을 안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뭐 포워드 농구, 본인의 농구 철학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보험 카드는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KB스타즈도 2라운드에서 지명을 포기했지만 KB 같은 경우에는 나름 로스터의 뎁스가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2라운드 지명을 하지 않은 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하나은행 이번 시즌 끝나고 4명의 선수가 팀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로스터의 공백이 큰 가운데 주전 선수가 아니더라도 로스터 뎁스를 채우거나 부상 선수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 명단의 선수 채우기 느낌으로라도 2라운드에 3명을 지명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고요. 사실 이시다 유즈키 선수 아시아 쿼터로 치면 많이 부족하지만 이 선수가 혹은 다른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WKBL의 가드진, 아니 하나은행의 벤치만도 못할까요?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NBA에서는 최근, 아니죠, 지난 시즌 비즈니스 팩이 있었는데요. 바로 LA 레이커스의 2라운드 픽으로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 브로니 제임스를 영입했던 것입니다. 사실 브로니 제임스가 지금은 기량이 많이 올라왔지만 그때는 비판도 많이 들었고 드래프트로 뽑힐 만한 실력이었나라는 의문도 들지만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유니폼 판매만으로도 본인의 연봉을 충분히 뽑았다는 평가입니다. 마찬가지로 12번 픽으로 이시다 유즈키 선수를 재지명했다면 꽤나 뉴스에서도 화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쿼터 선수 유일하게 드래프트를 통해서 2년 연속 같은 팀에 뛰게 된 케이스니까요. 그렇지만 사실 뭐 전인 감독의 픽이라는 것도 그렇게 매력적으로 와닿진 않았을 것 같고, 네, 유즈키 선수가 유니폼을 아무리 잘 판다 하더라도 본인의 연봉만큼 여자 농구의 인기가 높지 않으니까 그렇게 팔지는 못했겠죠.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즌 후반이 되면서 부상 등으로 인해서 많이 출장하면서 기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늘은 기량을 가지고 새로운 팀에서 뛰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손대범 위원의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본 글인데, 경력직 선수는 트라이아웃에 개인의 신청에 따라서 참가할지 참가하지 않을지 여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즈키 선수가 이번에는 이제 참가를 트라이아웃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만일 트라이아웃에 참가해서 본인이 좀 더 성장했다는 걸 보여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려가 돼서 남기는 말입니다. WKBL, 아니 어느 스포츠를 막론하고 부상이 없는 팀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에도 양인영과 진한이 번갈아 가면서 다쳤죠. 분명히 부상은 생길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포워드 농구 분명히 이론상으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포워드 농구가 누가 다쳐서 이 흐름이 깨졌을 때는 볼 운반을 누가 할 것인가? 분명히 가드가 나와야 할 타이밍이 있을 건데 정예림, 김시원, 박소희 세 선수 모두 심지어 나무위키에서도 리딩이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경기를 실제로 본 팬들이 어떤 느낌일지는 저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포워드 농구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키만 끙끙대면서 볼을 운반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할 느낌이 눈에 훤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예상인데요. 초반에는 분명히 멤버들도 괜찮고 뭐 다 건강하다면 5할 언저리로 기세를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얻던 찰나에 누군가가 부상으로 쓰러지고 그러면 이 하나은행의 수준 미달의 가드가 볼을 운반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패배가 쌓이고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되고 6라운드에서는 희망을 보는 6라운드 그래도 내년을 희망하는 의 레퍼토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 예고입니다. 다음 시간은 제가 우리은행에 대해서 왜 카와무라 미유키라는 센터를 걸렀을까라는 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의외로 이번 시즌에는 퓨처스 리그가 국제대회로 커지고 또 많은 팀도 참가하게 되고 거기다가 7월에 열리기 때문에 이 퓨처스 리그에도 좀 많이 흥미가 생겨서 퓨처스 리그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한 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타이틀이 됐든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